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드니가 6월부터 코로나 이후로 정말 가장 철저했던 락다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운동하기 말고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나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몇 가지의 배움들이, 공부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들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총 5가지인데 전문 지식에 대한 공부, 언어 공부, 몸 공부, 돈 공부, 그리고 인생 공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짧다면 짧은 저의 인생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인생도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녁이고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냥 조곤조곤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전문 지식에 대한 공부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문직, 특정한 직업을 얻기 위한 공부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분야가 무엇이든 그 분야 안에서 나만의 강점을 찾을 수 있게 좀 더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이직도 정말 많이 하고 분야를 바꾸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공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획기적인 변화나 대단한 반전을 위해서 일을 갈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분야가 무엇인지, 또 그 분야 안에서 내가 생산해내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거기에다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모여서 나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고 내가 좀 더 다듬어진 사람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간단한 예를 들면 사무직으로 일할 때 내가 조금 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퍼블릭 스피킹을 더 잘하고 싶다,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찾아서 듣거나,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다양한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좀 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원하고 그게 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좀 더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책임, 좀 더 높은 연봉 자체가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더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가 소중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기꺼이 정말 그 한 자리에 오래 머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어떤 인생이 더 좋다, 옳다, 어떤 방향성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워크-라이프 그런 밸런스 이런 걸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하고, 만약 내가 일적으로 생산해내는 가치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런 전문성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의 커리어나 내가 생각한 그런 가치관에 맞는 방향성을 쫓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언어 공부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하나 더 습득하는 것은 내 인생에 새로운 창문을 하나 더 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처음 프랑스에 갔을 때 저는 그때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첫 경험이었는데 불어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프랑스에 갔어요. 그리고 첫 정식 수업을 들었는데 오리엔테이션 기간 때는 잘 지냈어요.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고 처음으로 딱 수업을 듣는데 그때 교환학생들은 영어나 불어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불어 전공도 아니고 불어도 못하니까 100% 이제 다 영어 수업만 골라서 들었는데, 그랬는데도 한 10분의 1밖에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교환학생들은 다 무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소통이 되는 무리, 스페인에서 온 친구,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 멕시코에서 온 친구,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막 소통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온 친구, 타이완에서 온 친구들은 또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앉아있던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또 영어로 질문을 해야 돼.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정말 펑펑 울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못한 건데.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도 좀 철이 없었죠. 부모님은 또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어요. 그랬었던 제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영어가 좀 더 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어가 정말 많이 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호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언어에 대한, 내가 배우고자 하는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두려움, 잘해야 한다는 완벽함, 그런 마인드를 좀 내려놓으시고, 뭔가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 보시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걸 약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언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할수록 조금씩 들리는 기쁨,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기쁨, 내가 얘기를 조금 더듬더듬 하면서도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알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최근 락다운 시기부터 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취미처럼 더듬더듬 하지만 뭐 나중에 이걸 통해서 제 인생에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몸에 관한 공부인데, 이건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 외에 다양한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되게 편하게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때는 몸을 공짜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서 뭐 대학생 때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래도 체력이 괜찮죠.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 뭐 다이어트, 몸매 관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내가 활동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여성으로 살아왔으니까 여성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여성분들은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아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클에 따르는 내 몸의 변화, 기분의 변화를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PMS, 생리전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내가 왜 몸이 붓는지, 이런 것들이 막 스트레스고 힘들었는데, 이제 매달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또 어플로 주기가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생활할 때의 계획을 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분들은 공부 양을 조절하면서 짜는 거고, 뭐 일할 때 뭐 프로젝트에 그런 내가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사이클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저도 잘 못하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혹시 뭐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시면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검진을 한번 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면 정말 작은 생활습관 하나만 추가해도 그게 시간이 쌓이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 몸을 알아가고 또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이 된다. 건강이 최고다. 항상 잊지 마시고 몸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돈에 대한 공부인데, 이것도 돈을 많이 버는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들을 점점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뭐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이제 나의 기준, 그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런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타협하게 되는 위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그 돈 다 우리가 싸들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번 돈, 그리고 이 돈을 벌 때 나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런 나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그 가치를 어디에 다시 쓰는 게 좋은가, 어떻게 다시 배분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데 소비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소비가 그렇게 뿌듯하지 않다, 이런 생각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필요한지, 나는 미래에 어떤 집을 살고 싶은지, 여행은 좋아하는지, 취미는 어떤 게 있는지, 소유에 대한 나의 시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돈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돈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때 이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그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재테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시대의 경제적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바쁜 일상이지만 놓지 않고 조금씩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들은 벼락치기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성과도 없으니까 지겹고,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은데, 내가 생각 없이 가랑비 마냥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공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거고 평생 하는 건데, 인생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건 저는 결론적으로는 나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하나는 타인과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자만의 나와 나 스스로와 있을 때의 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인 타인과 있을 때의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 또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과 관계를 맺었고,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거나 가정을 꾸리고, 또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항상 살다 보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의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이상향적인 그런 모습 있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그런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그런 리더십 역할에 서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서 있는 것보다 조력자일 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리더의 자리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내가 그게 되게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세상을 구성하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모임이나 그런 자리에 나가보면 대화를 이끌고 주도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잘 경청해주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건데, 내가 이래야 좋은 거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알고 구별하고 내가 어느 쪽에 더 맞는지에 대한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 그게 그런 인간관계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조직이나 단체 생활을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척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조직에 더 큰 기여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혼자 있을 때의 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물론 20대 때 정말 그 시간이 더 많겠죠. 가정이 생기기 전에. 그런데 그 시간들을 나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나는 어떨 때 슬픈지, 나는 어떨 때 수치스러운지, 이런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글로 정리해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나 스스로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인생에서 어떤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척하면서 약간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되게 가볍게 쌓아 올린 나라는 자아는 쉽게 무너져요. 외부에서 어떠한 작은 자극에도 충분히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쌓아 올리는 시간들, 그런 나의 모습은 내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 다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춧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사람들과 막 있다가 혼자 되었을 때 때때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마음이 쌓여서 더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시간에, 혼자 된 시간에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싫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저의 20대 초중반을 돌이켜봤을 때, 그때부터 지금의 삶을 봤을 때 이런 공부들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죠. 살면서 가장 가까운 내 자신인데도 잘 모르겠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인간관계는 항상 어렵고 또 바쁜데 건강 챙길 시간, 따로 공부할 시간 어디 있으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기, 나를 믿고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